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지금 잘 써야지의 단계가 아니라 주식 매매 자체를 그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를 못 갖춘 상태다 라고 진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은 이런 케이스를 갖고 왔어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딱 보다가 솟아올랐죠. 오늘 당일 거래량 상위 종목 거래량도 터졌네, 장대 양봉도 나와줬네, 이거 괜찮은데 매매해볼 수도 있겠는데, 잘못하면 뇌동이 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게 유혹이 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몰라 바로 매수 버튼 딱 누르면 이건 뇌동이죠. 근데 지금 봤으면은 이거를 내가 다음에는 좀 지켜보다가 관찰하다가 공략을 하겠어, 매매해서 내가 수익을 내겠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이 준비를 할 때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고, 그래서 시나리오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치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흘러가는 게 이대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눌릴 수도 있습니다. 눌렸다가 뭐 다시 오르든 계속 눌리든 여기서는 또 다시 변화하겠지만, 이런 비슷한 사례의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자, 나무기술 같은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이런 데죠. 여기서 오르고 나서 그대로 오르거나 옆으로 갔다라기보다는 아래로 갔다가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도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고, 이 부분에서는 옆으로 가줬죠. 즉 나무기술은 지금 오른 이후에 옆으로 가거나 아래로 갔었던 파동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고요. 한컴위드라는 종목은 이렇게 오르고 나서 그대로 다시 올랐죠. 자, 이런 캔들이 지금 나온 거고, 이 이후에 제가 좀 크게 쓰겠습니다, 화면을. 여기서 이걸 한번 봐주세요. A는 그래도 각이 좁아요. 서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 거의 옹기종기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B만 하더라도 이 파동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정도는 구분은 돼요. C는 어때요? 이미 충분히 벌어졌기 때문에 차이가 크죠. 즉 빨리 할수록 각이 좁고 늦게 할수록 각이 커진다라는 거 정도는 뭐 당연히 눈에 보이죠. 그럼 이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설명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조금 늦게 할수록 A보다는 B가 B보다는 C로 갈수록 좀 더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중요한 영역이에요. 실전에서 방향을 확인한다. A만 되더라도 확인이 힘들어요. 확인하기 전이에요. 근데 B 정도만 되면 확인이 가능하다입니다. C는 굳이 말하면은 이거는 확인 다 되고 이미 좀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매매가 다른 매매로 좀 변합니다. C는 그래서 패스를 할게요. C에서 할 것 같으면 B가 맞으니까. 여기까지는 전달이 되셨죠? 그런데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게, 올라가는 상황에 대한 거는 늦었다라는 게 이해는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횡보하거나 떨어지는 거는 이게 과연 늦은 건가? 왜냐면 횡보는 그냥 B나 C나 똑같은 가격이고, 가격적으로 이제 보니까 요 떨어지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때보다 이때가 오히려 더 시기적으로는 늦었지만 더 좋은 타이밍 같으니까, 이게 늦은 게 아니라 여기가 너무 성급했던 거고 여기가 좋은 때 같다,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맞고요. 근데 여기서 생각은 맞는데 뭐가 잘못됐냐면은, 지금 생각해서 이입하는 그 주체가 나예요. 투자자인 자기 자신. 내가 어차피 매수할 건데 A에서 매수하나 B에서 매수하나 C에서 매수하나 어디서든 매수할 수 있는데, 맞아요, 매수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이 종목의 파동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똑같은 매수가 이뤄지더라도 매수의 결이 달라졌다, C만 되더라도 이거는 이 상승했었던 이것 때문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죠. 저점에서 매집한다, 저점을 받아낸다, 이런 매수이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이미 A에서 파생된 파동의 매수로 보기에는 늦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는 파동을 중심으로 생각해 주시면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가격적으로 떨어지면은 좋은 거고 올라가면 이미 늦은 거고 막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건 이 캔들, 이 장대 양봉을 보고서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는 거니까 이 장대 양봉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는 이미 다른 시나리오가 나와야 되는 시점인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맞아요. 새로운 시나리오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C를 배제한 거예요. 네.
그럼 여기까지는 전달이 됐을 것 같고, 그럼 A랑 B를 가지고 제가 뭐가 더 좋다가 아니라 각각의 장단점을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다시 자기 자신한테 대입해서 자신의 투자 스타일이나 성향을 반영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시나리오 세울 때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야겠죠. 첫 번째, A의 장점은 뭐냐면은 가능성이에요. 세 가지 방향, 상승이나 횡보나 하락하는 거 세 가지 방향을 다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장점이에요. 근데 정확히 반대로 이게 또 단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한다는 거겠죠. 뭐 예를 들면 A에서 비중 많이 실어버리면은 저 하락하는 거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지는 그런 단점에 노출이 되겠죠, 단순하게.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를 가지고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실전에서 그래서 A에서는 좀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간을 봅니다. 간 보는 비중 정도, 좀 가벼운 비중 정도를 가지고 그냥 발만 담그는 거예요. 왜냐? A에서 발을 담궈 놓고 나서 저는 B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A에서는 여기서 내가 한 행동으로 승부 보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B로 좀 이 비중을, 물량을 패스해준다라는 생각으로 해주는 게 A에서는 좀 실효성이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상승도 놓치지 않으니까. A에서 사실 매매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이렇게 하락하는 거 이거 좋아서 하겠어요. 대부분은 A에서 시작한다는 거는 상승을 나오게 되면은 놓치지 않겠어 라는 생각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적합하게, 근데 그 상승을 놓치지 않는데 하락에 대비가 되는 정도, 그 정도 선을 마지노선으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자,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왜 실패하는지, 어떤 과정으로 실패하는지, 또 다른 흐름으로서 뭔가 좀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여기서 간 보듯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만큼인데 뭐 그냥 요만큼만 써가지고 간을 봤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렇게 알았어, 어니스트님도 그렇게 한다니까 나도 해봐야지 라고 그렇게 따라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때 있잖아요. 네.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때 물리네, 별로 재미없네, 근데 나는 현금이 많아. 그럼 이 현금을 가지고 여기다가 계속 막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금이 있는 거를 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기회라고 생각해서 막 넣다가 이런 흐름을 맞아가지고 되게 물려버리는 케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재미없게 흘러가니까 이거 그냥 좀 지켜봐야겠다, 나중에 더 좋은 가격에 사야겠다라고 기다리곤 있지만 현금이 계속 남으니까 이 현금을, 여기 그려져 있는 것만 해도 한 3달 정도의 기간이거든요. 이 3달 사이에 다른 쪽에다가 계속 이렇게 조금 간 보면서 막 넣다가 백화점 매매가 돼버리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나리오를 이렇게 올라가는 거, 횡보하는 거, 하락하는 거를 머릿속에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 거를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네들을 견디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면서 안 올라가니까 딴 거 올라가야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네,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거 버려, 빨리 손절하거나 빨리 그냥 쳐내버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거든요. 이게 이제 되게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사실. 네, 현실적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근데 저의 진단은, 제가 만약에 이거를 진짜 클럽이든 사석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저한테 누군가가 진심으로 자신의 투자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려고 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지금 말씀하신 상황을 진단하면 총체적 난국이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총체적 난국이다. 이분은 지금 시나리오가 필요한 단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위해서. 왜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올라가는 거를 잘 맞추고 싶어 라는 생각이거든요, 결국은. 맞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지금 잘 써야지의 단계가 아니라 주식 매매 자체를 그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를 못 갖춘 상태다 라고 진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상 꾸준히 보시면서 진짜 기본기, 관점 먼저 개념이라도 제대로 잡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주변에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분을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주변에 그런 분 없다 그러면은 저희 클럽을 이용해서, 저희 클럽 PT처럼 이렇게 자신의 기본기와 주식, 올바른 습관들 다 잡아주는 공간이니까 그걸 이용하셔도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여기서 간을 보듯이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말한 거는 남은 현금을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에 어떻게 해? 나 그거 못 기다려. 이런 진짜 그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직까지도 그 욕구를 계속 억누르면서 매매를 해요. 항상 그런 거는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겨내는 방법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시나리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오늘 얘기를 조금 더 잘 들어보시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B로 넘어가는 건데, B에서는 파동상 확인이 가능한 시점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방향성이 보이죠. 추세라고도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장점은 말 그대로 방향성을 확인하고 내가 그 다음에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결정하기가 쉽다 인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조금 더 확실하게 행동할 수 있다가 맞죠. 근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점도 섞여 있어요. 뭐냐? 만약에 이거 상승했으면은 여기서 팍 들어가기 부담스럽죠. 이미 후회죠. 앞에서 좀 더 많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라는 이 후회를 하고 있죠, 이미. 네. 그 부분 상승했었을 때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방향을 확인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과거에 내가 A에서 매수를 안 했던 거 또는 조금만 한 거, 이거에 대한 후회로 변질되면서 이 부분이 치명적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감정을 건드니까.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모든 시나리오는 파동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지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돼요. 물론 투자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지만 나는 일단 빼야 됩니다. 내가 맞춰가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무조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럼 B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A를 놓치지 않았던 이유가 이때 초기 포지션 잡아준 걸로 인해서 B에서 매수를 상대적으로 조금만 해주더라도 원래 물량 더하기 추가 물량이 덧대져서 이게 합쳐지게 되면은 그래도 상승 나왔었을 때 의미 있는 물량으로 나와지거든요. 그리고 평단도 여기서 처음 매수가 아니라 여기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보다 더 아래 평단을 만들 수 있어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가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시작해서 그냥 묵직하게 하든 가볍게 하든 여기서 시작해서 그냥 빨리 좀 끝내서 진짜 말 그대로 단타 같은 형태로 가주는 게 그나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근데 단타로 가는 게 아니라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조금만 더 늘어뜨리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그대로 꺾여버릴 수 있는 상황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이제 두 번째로 횡보하거나 이럴 때는 뭐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여기서 물량을 가지고 왔든 아니면 여기서 시작을 하든 여기서는 그냥 템포 조절 정도를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어느 정도 자신의 속도, 자신의 투자 속도를 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그것에 맞춰주는 정도가 중요하지 되게 어렵다, 되게 쉽다 이런 거는 아니라서 그냥 기본을 지키면 된다. 요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 행보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네. 야 이거 들고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이 제일 많지 않을까요? 저거를 시나리오의 옵션으로 넣는 거 자체가 유익할까? 이런 고민이 이제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종목은 차라리 가격 이점이라도 살려서 이제 받아내거나 아니면 이제 올라가는 거에서 수익이라도 낼 텐데 얘는 그냥 시간만 허송세월하는 그런 기회비용적인 손실감도 좀 느껴지잖아요. 이거는 뭔가 좀 그 총체적 난국에 해당하는 생각일까요? 아니면은 해볼 만한 고민일까요? 이건 총체적 난국의 연장선이죠. 중요한 게 여기서 아직 하락한 것도 아니고 오른 것도 아닌데 근데 내가 선택한 종목을 그렇게 빨리 포기한다라는 거를 냉정하게 다 까발리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 그러면은 그냥 내가 사고 나서 빨리 수익 내는 거를 원했었던 거네 요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관점부터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산 게 빨리 수익 내고 싶다. 누구나 어떤 투자자나 원하고 그런 것들을 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건 맞아요. 근데 모든 종목, 모든 매매가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되게 합리적인 것 같지만 결국에 그 끝은 빨리 안 올라서 항상 불만인 그런 상태인 경우가 되게 많죠, 사실. 네. 그런 분들 이제 특징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기도 딱 보이는데 이렇게 가다가 물론 이렇게 떨어졌다 올랐지만 행보하다가 결국은 올랐잖아요. 네. 여기서 아 이거 재미없네 해서 나왔다면 올라간 다음에 이 종목 들춰보면서 후회하거든요. 그러고 위에서 사죠. 그죠. 그래서 아 후회하면서 다음에도 또 기다려봐야지라고 하는데 또 못 기다려요 결국에는. 왜냐면 올라간 걸 놓쳤다라는 그 심리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거에 계속 눈이 가고 결국은 이런 거에 눈이 가다가 위에서 사게 되는 그 심리로 가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줄로 말하게 되면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말이 의미하는 건 총체적 난국이에요. 저도 되게 오늘 정말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셨는데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되게 와닿는 게 많은 분들이
모르더라. 총체적 난국임에도 본인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내가 좀 약간 운이 없고 시장이 약간 꺾여서 1년 반 동안이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오진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그 무엇보다 그게 가장 안타까우니까 네. 오늘 좀 얘기가 좀 뭐랄까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좀 사고의 전환을 하는데 총체적 난국 이 단어가 좀 본인의 마음에 좀 꽂혀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전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B에서 마지막 이 하락 흐름, 하락으로 방향성이 확인됐었을 때 해야 되는 행동, 여기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A에서 만약에 내가 간을 보는 가벼운 비중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 B에서 이게 확인되는 시점에 여기서 손을 잘 묶어줘야 돼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때 손을 못 묶죠. 손을 묶는다는 건 기다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통 추가 매수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매수할 거를 나는 이 앞에서 이미 사용했다. 그러니까 나는 밥 일찍 먹었으니까 지금 밥 한 끼 굶는다. 이 생각으로 여기를 흘려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반대로 말하면 A에서 매수를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 B에서는 여기서 매수를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근데 A에서 했든 B에서 했든 이 둘 중에 한 끼만 먹는 거예요. 두 끼 다 먹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실전에서 이 부분을 할 수 있고 없고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전에서. 근데 이게 실전에서는 B에서 기다려라 알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 게 B가 어디냐는 거죠. 여긴지 아니면 여길 전체 다 말하는 건지 여전히 들으면서 모르실 것 같은 게 네. 여기까지는 계속 매수하다가 요 지점을 기다리라고 하는 건지 막 이런 것도 헷갈릴 것 같고 이게 뭘까요? 기다리라고 하는 건 여기서 딱 샀으면은 그냥 이 떨어지는 중간 내내 기다리라는 얘기일까요? 제가 그 표현을 최대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가 도대체 어딘데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말했던 대로 이 파동의 방향성이 그래도 확인되는 시점, 이건 주관적이라고 했죠. 조금 앞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조금 뒤에 확인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별력과 연결되기 때문에 주관적인 실력의 연동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걸 잘하려면은 결국에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 이거는 뭐 뻔하지만 이 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되고, 이거 확인 자체를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나리오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 파동을 좀 관찰하고 확인하는 그쪽 먼저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본인의 실력과 상태의 그런 각자가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각자가 느낄 때 떨어지는 상황이구나.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하락으로 간 거구나라는 게 느껴지면 그때는 손을 묶으라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 시점은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나 했는데 여기서 떨어져. 그럼 누군가가 여기서 이 시점에서는 이건 하락인갑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이때는 손 묶기 이렇게 그냥 이해해도 되겠죠. 맞아요. 그렇게 묶고, 그럼 여기서부터 얼마나 묶는 건데 이거는 정답은 없다. 대신에 여기서도 팁을 드리면은 하락이 좀 진정될 때까지, 진정된다는 거는 여기서도 가파르게 계속 하락되는 것과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는 듯한 모습, 이것도 파동을 확인은 할 수 있겠죠. 확인될 때 내가 이거 이쯤 돼서야 좀 뒤늦게 확인이 됐어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묶은 손을 풀고서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해주면 된다. 요 정도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또 하나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지점이 있어서 말을 하면, 자, 이거 뭐 얘기 되게 많이 하게 되네요. 이 지점에 하락인갑다 라고 해서 손을 묶었는데 안 그래도 그냥 내려가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하면서 올라갔잖아요. 네. 내가 손 안 묶고 여기서 열심히 물 탔으면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갔다고 해도 평단 맞춰가지고 탈출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까지 이렇게 끌려가게 됐네 라는 이런 후회를 하게 되니까 묶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필요한 게 리밸런싱이죠. 사실 이게 일반 투자자 관점에서는 제가 손을 묶어라라는 거는 손을 묶어라라는 건데 추가 매수만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리밸런싱 관점으로 딱 바꿔주게 되면은 매수한 거를 내가 빼낼 수 있다? 아니면 매도 먼저 하고 그 매도한 만큼을 매수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유 비중에 대해서는 변화폭이 0이 되는 거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손 묶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밸런싱이 좋은 거예요.
뭐 이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리밸런싱 할라 그럴 때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진작에 물 탔으면은 수익 내고 파는 거를 물 안 타서 리밸런싱 하면서 막 손실 보는 느낌을 받으니까는 또 그걸 못 하시는데, 자 이렇게 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총체적 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 생각이. 그쵸. 저희가 하는 질문에, 제가 하는 말에 되게 공감이 많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이게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한번 의심해봐야 됩니다, 진짜. 오늘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머니버디님 말이 공감이 됐다. 나 총체적 난국 아니야? 를 의심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과거에 총체적 난국이었던 시절에 진짜 이런저런 고민들 다 했던 거 끄집어내서 지금 컨텐츠를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좀 기본기를 채우고 실력을 기르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저희가 강조 드리는 거니까. 네, 오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시나리오는 오늘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기술적으로 그 행동을 이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나 거부감이 들거나 이건 내 생각하고 틀린데, 이런 부분들이 맞닿아 있거든요. 실전이니까. 그게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원인을 단순하게 하나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결국에는 얽히고 설키고 들어가서 총체적 난국인 사람이 시나리오를 짜니까 그냥 원투만 남발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 실효성이 결여되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전 매매에서 효과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시나리오 세워서 뭐해, 어차피 맞지도 않는 거,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뉘앙스랑 맥을 명확하게 잡아내 주시고, 자신한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인지해주는 시간으로 여겨주시면은 오늘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 또 질문할 법한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네. 아까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C까지 가면 여기는 이제 다른 시나리오가 적용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이때 뭘 하려고 그러면 좀 늦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간 보고 손 묶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이 지점까지 오게 되면 네. 다른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그 다른 시나리오랑 이게 합쳐질 수 있어요. 이 한 번의 손묶음으로 인해서. 뭐 다시 말하면은 새로운 시나리오로 여기 적용을 해도 무리하지 않은 상황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끌고 온 상태다, 그런 얘기시기도 하고. 네. 그럼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시나리오가 필요하긴 하네요. 그쵸. 새로운 시나리오가 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시나리오를 이때 세운 걸 가지고 내가 1년 동안 우려먹어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시나리오는 계속해서 수정 보완 업데이트가 돼줘야 되는 거고, 변화한다는 얘기죠. 이 종목을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그 변화되는 상황에 계속 이어서 맞춰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많은 분들이 못해서 사실. 못하죠. 왜냐면 여기서 사서 이렇게 떨어졌으면 여기서 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면서 계속 하나의 시나리오로 가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흐름대로 안 가면은 망했네,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게 국룰 매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해서 시나리오대로 가서 여기서 수익 내고 나오면 단타 성공했어, 여기까지 갔으면 뭐 했어 손절 안 하고, 이런 국룰 매매가 좀 있긴 하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 아까 그 총체적 난국이네요. 네. 올라가는 거 잡아야 되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엮이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매매 시나리오를 세운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도대체 어떤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에도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 뉘앙스 잡아드리려고 영상도 올려드리고 했는데, 오늘은 또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안 했던 방식의 설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들으면서 결국은 뭐 시나리오니 뭐 거래량이니 뭐니 여러 가지 막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을 때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뒀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며칠 지켜봤다가 뭐 매매하네 마네 뭐 하다가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그럴 거면은 올라가는 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흐름으로 생각이 이어지는데, 그게 결국은 정말 적나라한 표현이지만 총체적 난국의 한 단면이다 라는 게 좀 많이 와닿았고, 그거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생각할 포인트, 교정할 포인트들 많이 심어놓은 영상인 것 같으니까 여러 번 돌려보셔도 좋고요, 한 번에 보더라도 제대로 보셔도 좋고, 그렇게 보면서 오늘 영상을 좀 본인의 자양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자클럽 합니다. 투자클럽 해서 거기에서 뭐 이런 케이스, 뭐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 다
수익으로 마무리 제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매매를 꾸준하게 계속 이어서 해오고 있고요. 거기 오시면은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이 말이 그냥 말로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전에서 어떻게 진짜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체감하면서 배울 수 있으니까 그만큼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기본기 부족하신 분들, 내가 좀 총체적 난국이신 것 같은 분들 오시면은 좋습니다. 자, 영상 하단부에 댓글란 있잖아요. 댓글란에 저희가 고정 댓글로 클럽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놓을게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